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채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또 방을 옮겼습니다, 지금. 살림살이가, 역시 유목민 출시다 보니까 한 군데 못 있네요, 진짜. 계속 지금 와가지고, 제가 드디어 별이 5개, 5성 장군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송원이 채널, 날라가진 않았는데 경고받아서 저희가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또 경고 맞으면 그 채널 수익 끊기고 또 박살 날 수 있으니까 또 남의 집에 가서 또 깽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고받은 게 뭐 때문이었냐면은 어딨냐 그 PPT 내가 캡처해놨는데 요거다.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먼저다 사람이 먼지다 그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여기 경고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게 경고 한번. 이게 증오심 표현이래. 참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라온다는 게 왜 증오심 표현이 난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하여튼 진짜 웃겨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경고를 맞는 바람에 제가 또 남의 채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정도 별이 달리면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이쪽 바닥에서는 거의 뭐 불패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별을 5개 달 동안에 지금 안 대표가 2개밖에 못 달았어. 소장, 나는 원수 이제. 그래가지고 이쪽 바닥에서 하여튼 뭐 할 거. 그리고 다른 그 채널이 또 망가진 게 있던데. 저희 채널 많이 해주던 분이 있는데 어딨냐. 내가 그걸 한번 봤어요. 내가 한번 말을 한다는 걸 깜빡 잊었는데. 아이고. 누구냐면은, 이름이 이상해서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뭐, CT 어쩌고저쩌고 막 나간 이름이에요. 안 보이네, 여기는? 있었는데. 예. 이걸로 보면 되겠구나. ASHINTR.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었는데, 제 거를 많이 올려줬던 분이거든요. 편집해서. 근데 그분도 잘렸다 그러대. 그리고 지금 한번 쳐봐야 되는데 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기 www.tngritu 요건 나오네. 요건 그대로 있네요. 내가 한번 탱그리튜브 TV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건 나오네요. 이건 나오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앱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앱. 그래서 구글 스토어랑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이폰 쪽에다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옛날 때 올렸던 영상들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다시 이거 스마트폰용으로 해서 올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걸로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박살 나면은 저희가 링크를 다시 걸어서 이제 할 겁니다. 하여튼 뭐 계속 이러니까 하여튼 미치겠어요, 아주. 이건 제대로 작동되죠, 지금? 예? 예, 작동될 거예요. 컴으로 영상 안 잡혀요? 모르겠는데. 잡힐 겁니다, 이거. 하여튼 잘 보세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아주 저희도 고생을 아주 그냥 왕창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예? 채팅해주는 남자. 드디어 이뤄낸 국가 원수 등극. 이제는 김정은과 저는 동급이에요, 이제. 맘먹어도 돼.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중공기처럼. 별이 5개. 진짜 아주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났어. 그랬고, 요즘 이제 저희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온 거 몇 개를 제가 이제 이메일을 찾아서 읽었는데, 읽겠습니다. 김정민 박사님 덕분에 정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다른 신세계였고, 너무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김정민 박사님의 탁월한 총탄력과 예리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이거 이름을 못 줬네. 뿅! 어쨌든 간에 24살. 24살이에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후원금 모집인데 이거 선거 관련된 후원은요 저희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안 합니다. 아직 선거 시작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돈을 모으면 안 되죠. 이건 저희가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막 하지도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박사님 저는 그냥 아줌마입니다. 좌파 우파 정치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분은 뭐야, 특별히 좌파 우파도 아니고 그냥 제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좋아하게 되신 분인데 제 거 보고 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로그인 시도가 들어온다던가. 근데 이런 일은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스패너 중에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긴 뭐 저도 이런 걸 당했으니까. 제 컴퓨터 하나 그 해킹 당해서 망가졌잖아요. 물리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제 컴퓨터 저장 파일이 날아갔는데 다행히 제가 저장했던 것들은 폭발을 안 당해서 복구가 됐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해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아마 화교일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어요. 저희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송언니한테 부탁합니다 해서 나오는 건데, 뒷배경에 일루미나티 카드가 보이던데 이 카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도 일루미나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카드를 설명해 주실 때 봤기 때문에 알지만 아직도 카드가 있는 것만 보고 의심을 하니 이건 제 생각인데, 카드를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의심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건강관리 방송에 갔다가 박사님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더군요. 채팅창을 보니 건강관리 말만 듣고 박사님을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좋은 일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벌써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수술을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야 쓰네요. 저는 박사님 왕왕팬인데 노파심에 써봤어요. 아니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왜? 연 먹으라고. 응? 우리 이 로고 마크 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응? 우리 로고 마크도 이번에 21세기 중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냐고? 그렇게 말할수록 더 하죠. 왜? 아니 뭐가 그렇게 겁나?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냥 그런 것만 나왔다고 바들바들 떠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다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 신경 안 써요. 왜? 아니 이렇게 하면 어때? 그리고 이 21세기 중년은요, 20세기 소년이라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 마크입니다.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Fuck you로. 제 그 늑대 이게 쓰고서 이게 혓바닥 내고 이거 한 거 있죠? 그거 패러디해서 집어넣은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 그 눈에다가 이게 손바닥으로 했었나? 요렇게 했었구나. 요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걸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고 제 나이 자체가 소년이 아니라 중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이거 20세기 소년 쓴 일본 만화 작가도 그러면 뭐 일루미나티인가? 뭐만 했다면 다 갖다 붙여.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써요. 왜? 이러면은 또 이제 존나 또 진지한 사람들이 또 막 얘기하다가 김정일 박사는 프리메이슨 나거든. 나중에 아니면 어쩔 거야. 그러면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 계속 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똥볼 차라요. 신경을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언론 공작. 이제 슬슬 그 공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히트 친 게 언제였냐면 비트코인 때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쳐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모였죠. 그랬는데 이 비트코인 문제가 나와서 많이 대중의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파 채널에서도 저를 미친놈으로 몰아갔으니까. 그랬는데 어땠어요? 제 말이 맞았죠. 근데 제 말이 맞았다고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발표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왜? 원래 정치 공작이란 건 뭐다? 일단 기스 내고 본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 나쁜 놈, 그 다음 음모론자, 아까 했던 일루미나티 이게 걸어놓고서 나중에 내가 맞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지들이 틀려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놈이 나쁜 놈이지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 나쁜 놈인가? 여기다 이제 그렇게 음모론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씌우면 씌울수록 더 합니다. 왜? 원래 태극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 흐름에 제 몸을 맡깁니다. 예? 어디까지 가나 보자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막 인기가 상승할 때 그거를 치려고 JTBC에서 재방송을 이렇게 보도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짜 음모 뉴스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한 게 다 맞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 뉴스 보도했다가 JTBC가 욕 바가지를 먹고 저만 인기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했는데 또 그래가지고 또 욕 바가지를 먹고 저만 더 인기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좌파 매체들이 저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말해봐야 자기네들이 손해니까 다 피해가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걸리라고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해도 안 걸어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정민을 고소하라고 한 30건이 올라왔는데도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괜히 잘못해봐야 저희를 띄워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안 대표가 또 한 거 있었죠. 저기 이재명 시장 재판할 때 그 집회했던 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였더라? 파주의 그 주유소 폭발 사건인가? 그 원유 저장 창고 폭발됐을 때 그때도 그거 얘기했다가 가짜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 대표가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됐느냐? 얘네들의 전략이 아무 말도 안 한다예요. 그래서 그 전라도 광주에 가서 5.18 유공자 문제 갖고도 엄청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그 공중파 매체 MBC나 SBS도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떻게 한다? 극우단체가 5.18의 그 의미를 왜곡한다라고만 보도하고 정작 그 안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은 아무것도 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 공개 이런 것들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극우단체 나쁜 놈들로 몰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실패했습니다. 왜? 더 알려졌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제가 이번에 보고서 알게 된 거예요. 얘네들 지금 저희를 공격하려고 지금 사전 준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요건 아실 거예요. 그거 GZS에서 나왔던 그 방송이에요. 그쵸?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 이렇게 까는 거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 명단 요거 보고 나서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최근에 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혹은 페이스북에서 5.18 유공자 명단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저께 밤에 봤는데 다시 그거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없을래나?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아직 모르시겠구나. 예. 어쨌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5.18 유공자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김대중 몇 년생 무슨 업적 뭐 이렇게 무슨 공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명단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봤어? 그렇죠. 본 분 계시네. 저 그거 가짜라고 봅니다. 그 가짜 명단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18 명단 여기 이 PPT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5.18 그 유공자는 5,6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가 공개한 거에도 한 4천 몇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4,600명인가? 근데 그 정도의 이름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 여기 명단을 보면 명단을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게 기억 돼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한 4천 몇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 순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 이름 순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거기 보시면은 그 어저껜가 한 2, 3일 전부터 돌기 시작한 그 5.18 유공자 명단이라서 나온 거 보면 실명이 나와요. 실명이. 이름이 공개돼서 몇 년생, 언제 뭐 이렇게 유공 그걸 받았고 뭐 본인인지 이런 비슷하게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아니 4,000명이 넘잖아요. 5,600명까지 된대잖아. 근데 그 이름에 김대중, 그 다음에 이해찬, 박지원 이런 이름이 어떻게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지? 이 중간에 김씨도 있고 그 다음에 박씨, 최씨 뭐 여러 가지 성씨가 있어갖고 다른 성씨가 쭉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전화번호 이름 볼 때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보고 싶어 하는 이름들이 착착착착 차례대로 써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명단이 다 있어. 응? 그쵸? 그거 가짜겠지. 그런 명단은 존재할 수가 없죠. 뭐 추미애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있을 테고 이해찬은 이응이니까 한 뭐 어딘가 있을 테고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몰려서 한 번에 이게 딱 써 있어. 에? 또 그걸 또 연락에 막 돌리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이거 우리 쪽에 그 우파 쪽에 카톡이 됐던 텔레그램의 이 안쪽에 그 뭐야 가짜 뿌락지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짜 뉴스가 확산되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확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걸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이제 JTBC나 이런 데서 뭐 이번에 봤더니 이 극우단체 태극기 부대에서 이러이러한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밑밥 탁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언제 또 있었냐면은 한 두세 달 전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드디어 무슨 정의사제 구현단이 뭐 탄핵을 뭐 말하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당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정의사제 구현단이 탄핵을 이렇게 요청한다라는 식의 제목을 써서 이렇게 영상을 딱 올려놓은 건데 그거 문재인 아닙니다. 그 영상 잘 보시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바깥의 제목에다가는 드디어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 문재인 탄핵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가지고 동영상을 탁 붙여놨다고. 그래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 왔을 때 그 보낸 사람한테 내가 그때 문자를 보냈어요. 아줌마 이거 의도가 뭐예요? 내가 막 그랬다고. 이게 언제적 뉴스인데 이걸 지금 저희한테 유포시키려 하세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거든. 아줌마 이거 왜 하냐고. 근데 대답을 안 해.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냐? 그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해서 그걸 명분 잡아갖고 언론 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뉴스냐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5.18 관련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뭐 기념사업 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면서 지금 이 이슈를 덮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제 그 5.18 유공자 이거를 덮으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다른 신문 기사인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국가 유공자들을 뭐 다시 한번 정비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를 전면 조사한다. 왜? 그 유공자가 아닌데 유공자인 사람이 올라와 있다. 등재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5.18 빠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문 기사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5.18 유공자도 명단이 조사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거냐요. 근데 그런 꼼수를 쓴다고. 기사가 그래. 예. 그래서 6.25 참전 용사 뭐 이런 것들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꼼수를 쓰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아직까지 5.18 그거 유공자 명단은 이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대표가 했던 게 지만호 박사님, 그 전에 김문수 전 의원이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부로부터. 그래서 요 상태까지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버전이란 말이야. 실명은 없어요, 현재.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그걸 진짜로 믿고 마구마구 퍼뜨리냐는 거예요. 에? 그랬다 나중에 그 사람들 유공자 명단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혹은 명예훼손으로 걸릴 텐데. 이거 함정이거든요. 조심하세요. 에? 그리고 요거 제가 3일 전인가 이거 얘기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반응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응을 봤는데 뭐 나름대로 뭐 많이 이렇게 좀 거시기 반응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하고서 뭘 봤느냐? 일배를 봤습니다. 일배를. 이게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게 3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3월 19일 정도. 3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3월 22일인가? 3월 22일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그레이트 게임이 언제였지? 3월 22일 맞죠? 3월 22일. 3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 한번 일베 정치 시사인가? 거기를 가봤어요. 왜? 거기서 맨날 거기 댓글 부대들, 애국당 애들이 제 까는 거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3월 달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저에 대한 게 거의 사라져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없었어. 쭉 없다가 제가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3월 23일 날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기꾼 몽골 약장수 근황 해가지고 여기 일본 유명 방송이 학력 위조 파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쫙 올려놓고서 김정민 박사 학이 또 가짜다라고 또 올렸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했으면은 이 얘기를 가지고 일베에서 나를 씹던지 욕을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학위를 갖고 또 시비를 걸까? 나 이런 거예요. 웃기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내가 말한 걸 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거나가 궁금해서 한번 가본 거였거든. 어떤 내용을 과연 썼을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것들도 쭉 봤는데 그리고 없어. 그냥 요거 얘기 하나 툭 던져놓고 또 없어. 아, 골 때리지. 근데 이거 진짜 좀 뭔가 내부적으로 팀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왠지 아세요? 제가 요걸 봤어. PD 수첩. 이게 3월 19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제목이 뭐냐? 우즈베키스탄 의대에서,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여기 써 있죠, 여기.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이게 PD 수첩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 가짜 학위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고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서, 어라? 이거 지금 나를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알아요? 그냥 스탄만 붙으면 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비스무리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 요걸 딱 얘기하는 게 내가 보니까 요거 지금 공격하려고 사전 준비 작업하는구나 라고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3월 19일 요거는 3월 23일. 일베 애들하고 이쪽 이게 PD 수첩이 어디 거죠? 저게? MBC인가? 왜 같이 팀워크로 움직이지? 이렇게? 날짜가? 팀워크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쵸? 팀워크로 움직여. 아니 애국당 MBC랑 친해? MBC 민주노총 아니야.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탁 나오지? 내가 이거 봤거든요. 그쵸?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게 학력을 가지고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가서 조사해. 왜 안 하냐는 거야. 난 이게 떳떳하기 때문에 하라고. 안 가고 계속 그냥 아가가 떠들잖아요. 왜 그래? 증명하기는 싫고. 왜? 가서 증명되면은 자기네들이 줬대니까 증명하기는 싫고 그냥 계속 떠들기만 한다고. 가서 조사하니까 거기 전산 시스템 엉망이야. 그래서 작동이 안 돼.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줘. 근데 이게 제목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안 대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의 이름들이 다 어디까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아세요? 이렇게. 어디까지 아십니까? 김대중 어디까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쵸? 제목이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뭔가 똑같지 않아요? 응? 뭔가 똑같아. 뭔가. 그쵸? 뭔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타겟이 정해져 있다예요. 얘네들이 지금 공격하려는 타겟이 누구냐? 나랑 안 대표 두 사람이야. 다른 우파들은 별로 타겟으로 삼지 않는다예요. 이거 왜 그러느냐? 다른 우파 채널은 젊은 애들에게 확장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없지, 확장성이. 근데 저희는 확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 단언코 얘기해요. 엄청나게 커요. 예? 제가 채널을 바꿨는데도 벌써 1200명들이 왔어. 예? 일단 투네이션을 읽고 가겠습니다. 네, 투네이션 보여주세요. 안 됐어요? 네. 신동호님,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되찾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네, 고맙습니다. 곽순천님,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잘 찾아오셨네요, 그래도. 성이름님, 고맙습니다. 최성욱님, 레이더 전자파 때문에 수십 킬로 앞까지 사람이 죽는다던 그 사람들, 전자레인지 앞에선 잘만 요리하고, 그렇죠. 휴대폰으로는 잘만 댓글 다는 걸 지적해도 꿋꿋이 전자파는 어쩌고저쩌고 할 때부터
기본 미화하더니. 네. 요즘은 그걸로 미세먼지도 줄인답니다. 이영호님, 국제정세를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JJ 빅토리아님, 박사님 드디어 결전의 각오를 하셨군요. 완전 대박입니다. 강력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가자. 감사합니다. 네. 디스팍님, 고맙습니다. 의왕 죽었다님, 5.18 힘내라 이기, 그리고 강달러 아니고 약달러 맞다니까. 네, 고맙습니다. 김명수님, 그림자 정보 시크릿 폴리틱스 도서를 보고 김정민 박사님 강의와 연결된 내용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잘 안 하고 아껴요. 그건 비공개 강의 때 하려고. 김영선님, 네, 고맙습니다. 빌베리님, 고맙습니다. 이한우님, 문지양이 아무리 날뛰고 지랄 발광을 해서 박사님 탄압하여도 끝까지 채널 따라가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니피케이션님, 출판사 등으로 법인 설립하고 발기인 대회 하는 건가요? 출판사? 하여튼 그건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성형홍님, 후원해요. 네, 고맙습니다. 야손님, 탕크 언제 공개하시나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4월 한 두째 주쯤에 나올 겁니다. 앙기무띠님, 형님 거 해피나노 링크 저번에 해킹 당하셔서 후원 3배로 했습니다. 3배라고 해봤자 한 달에 3만원 돈이지만 어휴 고맙습니다.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전략 잘 짜주시고 언젠가 짱깨들 몰아내주길 바랍니다. 직스 섹스. 아유 항상 마지막은 섹스로 끝나는 센스. 네, 그다음 홍프로님 코리아 퍼스트 후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애들이 지금 저희를 타겟을 해서 공격한다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네, 한눈에 보여, 한눈에 보여.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이 제목자체도 이게 안정권 대표가 예전에 그 뉴스타운에 있을 때 썼던 전전말의 제목 있잖아요. 그 문장체를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벌써 타겟이 보이죠. 근데 나 진짜 희한해요. 왜 다른 우파는 문제가 안 생길까? 왜 우리만 문제가 자꾸 생길까 이게? 응?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만드는 우파 유튜브 채널. 그런 것도 공격당하고 채널이 폐쇄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과 관련 있는 사람들만 공격당해. 야, 이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죠, 진짜? 왜 그럴까? 왜 다른 쪽은 공격을 안 당할까 하는 거예요? 에? 그거는 파급력입니다, 파급력. 저희는 파급력이 무진장 세요. 이번에도 대구 강의 갔는데 대구가 우리가 1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사실 실처장은 2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아니야, 150명 가까이 됐나? 250명 가까이 됐나? 절반 이상을 저희가 잘라버렸어요. 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저기 또 강의 우리 모집하는데 인천도 뭐 넘었다고 하지. 인천도 벌써 많이 찼죠? 꽉 찼죠? 그러니까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꾸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지금 장소를 옮길까 고민까지 한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 대중적 인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파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 안 죽는다니까. 채널을 파기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멀쩡한데 우리만 공격당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물론 당연하죠. 우리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어젠다가 굉장히 회자되고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구독자 수가 40만 되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주장이 어디 이렇게 확 퍼지는 거 봤어요? 잘 안 퍼져. 왜냐? 일반적인 내용의 논평이니까. 근데 저희는 어때요? 어떤 대안과 비전 제시를 얘기한단 말이야.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해결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몰린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우벤져스 팀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다른 데는 없는 우리만의 장점입니다. 왜?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그거 이제 한다고 저희가 정책을 내걸었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쭉 이야기해 왔던 거라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보고 뽑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사람 보고 뽑지 말고 정책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 선진국의 그 민주주의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자꾸 보고 뽑거든. 그 사람이 뭘 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사람 뭘 보고 뽑아요. 이유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 지지 않는다 그러면 역적이 되고 뭐 위장우파가 되고 개새끼가 돼. 문제가 있지. 에? 그 사람이 뭐 한단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문재인 개새끼 아니까 문재인 개새끼라고 욕한 것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소신 있는 정치가래. 해. 뭐 그렇게 하면 아무나 다 개새끼라고 얘기하면 되나? 그건 아니거든. 바로 정책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정책을 그래서 일단은 다 내는 겁니다. 아, 여기 뭐야, 메롱님이 정책도 다 못 지키던데? 아, 정책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해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동안은 해체하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네? 그만큼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이 뿌리 깊은 조직이 한 번에 끊기겠습니까? 오래 걸리겠지?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요청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빼먹고 못 말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교조 문제도 있죠. 당연히 정교조도 해체해야겠죠. 그거를 갖다 우리가 해체를 못했다고 해서 공약을 못 지켰다고 아마 말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해체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화수단을 다 동원할 거니까.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어쨌든 우리는 해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무조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진행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애초부터 이걸 하겠다는 거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설령 임기 내에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할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안 건드린 이유가 뭐예요?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저희는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지지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교도도 있고 민주노총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표를 못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니까. 응? 정치인이 소신을 가져야지. 응? 아무리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원론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싫어하는 일이라 하더라도요. 필요하다 싶으면 밀어붙여야 돼요. 반대가 있어도. 뭐 옛날 때 그렇게 안 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깔았어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깔 때 김대중, 김영삼 거기 자빠져 누워갖고 뭐 난리치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뚫어보고 나니까 잘 뚫었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민주노총이 됐던 정교조가 됐던 해체하려고 할 때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그 본인 당사자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고 연결된 사람들. 뭐 때로 막 광화문 광장에 와서 몇만 명씩 와서 뭐 데모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에? 그래갖고 뭐 공약을 못 지키면은 공약을 못 지켰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야? 스톰플라이 선거 공약 50% 이상 지키지 못하거나 추진하지 않았으면 연금 지급을 금지하거나 감옥으로 보내버리지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못 지켰다고 해서 연금을 끊어버리거나 감옥에 보낸다? 누가 그러면은 그런 거 하려고 하겠어요? 어떤 정치인들이. 그 공약을 못 지켰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거는 이 법의 취지를 알아야지. 그 법의 취지가 뭐예요? 선심성 공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심성 공약.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면서 막 뭐 다리도 지어주겠다. 뭐 연금을 뭐 청소년에게 3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심성 공약. 인기를 얻어서 투표에 당선되게끔 하는 공약. 그런 공약을 남발했다가 안 됐을 때 처벌한다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말한 공약은요. 하면은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약이에요. 응? 다르다니까. 그거를 일체해서 보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방 분권, 그 다음에 뭐 자치경찰제도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내각 책임제 만들려고 그러죠. 전 이런 것도 시도하면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만들어지면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해서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저항하겠지. 야당에서는.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겠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왜 그러느냐? 지방자치를 하잖아요. 국가가 부채에 빠집니다. 왜냐? 각 지방이 독자적인 정부 형태로 있으면서 자기 동네를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개발되면 다 좋죠. 누가 개발 싫어하겠어. 다 개발을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돈이거든.
돈이 없으면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국가의 1년 살림, 얼마만큼의 돈이 있나 그 돈을 보고 그 돈에 맞춰서 그 개발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나도 자치정부 형식으로 되니까 외자를 받습니다. 외자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을 받아요. 그래서 맨날 외자 유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 차이나타운 외자 유치, 평택 차이나타운 외자 유치, 제주도 차이나타운 외자 유치, 이런 식으로 해서 죄다 막 땅 외국에 팔아먹고 중국 차이나타운 짓고 뭐 이런 짓 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주민들은 싫다고 아가거리는데, 거기 도지사나 군수 같은 사람들은 외국 자본하고 짝짝꿍해서 뇌물 받아 처먹고, 그리고서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러면서 그 지방정부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재정이 파탄나면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중앙정부가 그걸 다 빚을 갚아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각 책임자와 지방자치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 국가를 갚을 수 없는 빚에 빠지게 해서 국가 경제를 망쳐요. 그래서 중앙집권을 해가지고 국가 예산이 얼마큼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지역에 쓸 것인가, 그리고 올해는 어느 지역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각자 해. 그러면은 선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망칩니다. 왜? 4년 단위로 계속 선거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매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 자꾸 그 국민들한테 선심성 공약을 내걸거든. 선심성 공약. 그게 뭐예요? 뭐 경전철을 깔아주겠다. 뭐 여기다가 뭐 물류타운을 건설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예요. 그래서 그런 공약을 50% 못 지켰을 때는 처벌을 해야죠. 근데 국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법들은 못 지켰다고 해서 그거는 처벌할 수는 없다 봅니다. 왜냐? 시간이 걸린 문제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뉴스 얘기로 할게요. 자, 찾기 힘드시다고요? 찾기 힘들죠. 예. 뭐야 이게? 댄 브라운님, 지방자치제를 한 이유 자체가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파산, 붕괴시키려고 도입한 거임.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중앙집권체로 돌아가야 함.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내각책임제, 지방분권,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제도로 바꿨죠. 선거제도를 바꿔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뭐 이렇게 쓰게 해갖고 이제 또 따로 또 투표해서 비례대표를 늘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려 하는 겁니까? 지금 쟤네들이 다당제 국가를 만들려 합니다. 다당제 국가.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국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힘이 빠져요. 국론이 통일되지가 않아.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내각 책임제를 해. 그리고 지방자치를 해. 그러면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될까? 내가 봤을 때 개판 5분 전으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국가를 바리바리 찢어놓은 거거든요. 문제가 있지. 거기다가 행정은 또 자치경찰을 준대. 그러면 이거 조선족들이 와서 자치경찰 해버리지. 그 각 지역에서. 네?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려는 이유는 뭐다? 그저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아보려고. 국회의원 배지. 왜? 지방분권을 해서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으면은 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지방에서 안 되면 외자 투자 받으면 돼요. 저렇게 막 십몇 조씩 갚을 수 없는 돈 받아버리면 돼. 그건 자기는 국회의원 당선도 되고 또 이게 생겨. 이게 또 짭짤한 커미션이 돈도 벌어.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돼. 외국 투자 자본은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만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랑 직접 얘기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좀 이따 얘기할게.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내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지금 요즘 좌파들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중국의 힘 해가지고 뭐 순방 삼국서 황제급 예우받은 시진핑. 얘네들은 도대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르겠어. 아시아 경제. 얘네들도 빨갱이 신문 아니야. 중국의 힘. 뭔가 긍정적인 기사야. 긍정적인 기사. 뭐가 중국의 힘이야. 그래서 황제급 예우받았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은 힘이 있다. 이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아이고 진짜.
그래서 돈도 존나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이탈리아도 그랬어요. 3조 원이 넘게 돈을 투자했대요. 이야, 중국이 외환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막 써도 되는 건가? 어? 중국이 지금 돈이 없는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쓰면 날아가요. 그리고 얘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해. SK님, 새 채널 개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가 국가 원수를 알아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됐던 프랑스가 됐던 저 서유럽이에요. 근데 동유럽에서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일대로 안 연결된다니까. 중국은 이거 그냥 돈 퍼주고 사업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만 먹고 끝난다고 얘네들은. 얘네들 정설알아야지. 더구나 또 이탈리아 마피아 유명하잖아요. 얘들 얼마나 등 잘 쳐먹는데. 응? 비응신 같은 소리 하죠. 그리고 저기 또 임종석이가 좋아하는 그 누구야? 있잖아요. 그 인맥으로 태양광 사업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국의 국산 태양광이 다 망했답니다. 골 때리죠? 어? 태양광 사업하는 거 어차피 국가 정부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산 거 써주면 좋잖아. 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 근데 우리나라 거는 죄다 안 쓰고 중국산만 의도적으로 사가지고 이것도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중국 거를 사려고 할까요? 값이 싸니까? 그 값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어차피 정부 세금 아니야, 정부 세금. 응? 정부 세금이니까 그냥 기업을, 한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셈 치고 돈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냐? 중국산 제품 사고 한국의 중소기업 어려워지면 또 중소기업 회생시킨다고 또 돈을 대출해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왜 한국 정부가 중국산만 사주니까. 어차피 그 중소기업 그 태양광 그 기업은 정부에서 대출을 해줘도 어차피 못 갚습니다. 매출이 안 늘기 때문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부실 대출이 발생한다고. 이게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인데 이거 왜 할까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뭐냐. 이 태양광 이거 하는 중개 그 회사들 중국에 있는데 그 회사들이 북한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중국 회사인 줄 알고 팔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회사로 국적 세탁을 한 북한 무역회사들이 이 사업에 개입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북핵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하면 안 되지. 응? 그리고 우리 독립유공자의 가문, 네? 그 기업인 LG U+가 기업용 U+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출시했답니다. 뭔 놈의 보안이야. 화웨이 세전 주제. 응? 그래서 기업용 클라우드를 쓴다고? 미쳤다고 회사 기밀을 여기다 집어넣어? 응?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된다고 하네. 야, 이거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려. 응. 얘네들. 이런 놈들을. 그러니까 LG는 잘 나가고 삼성은 계속 탄압받고 있어요. 왜? LG는 독립유공자의 기업이니까.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래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뭐 과거의 독립유공자, 즉 공신집안이면은 뭐 그 공을 대대로 받아 먹는 건가? 옛날 때 고려 왕조가 왜 망했어요? 건국계 공신 세력들 챙겨주다가 망했죠? 왜? 그게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혜택을 세습해줘 버리잖아.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조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야 될 농지, 그 토지가 평민에게 있어야 세금을 걷을 텐데 죄다 권문세족들에게 소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려 왕실이 돈이 없어서 망하잖아. 돈이 없어서. 응?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그리고 또 지진 유발할 줄 모른다고 또 뭐 지열가스 어쩌저쩌고 막 하고 이러더라고. 그리고 뭐 온실가스 감축 계획 획기적으로 주목받는 뭐 어쩌저쩌 해적 이장 뭐 이런 개소리를 이렇게 막 써놨는데 지구 온난화는요 CO2랑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예? 지금은 지구가 전체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구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기후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거나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고. 왜? 지구의 자기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상기후지 지구온난화가 아니야. 근데 지구온난화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뭘 한다? 여기 CO2 나오죠? 탄소 배출권. 여기도 나오죠? CCS는 천연가스 정제시설의 연료 성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산화탄소나 공중굴뚝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왜 지하에 저장해야 돼? 뭐 지구온난화 막으려고? 난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지구는 지금 따뜻해지는 시기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교토 프로토콜이랍니다.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의 내용이 뭐냐? 그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할 수 있는가를 정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왜 만들었느냐? 개발도상국들 산업국가 되지 말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봉, 가나, 뉴기니, 한국, 미국, 일본 등등 국가를 쫙 조사를 해갖고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나를 측정해요. 뭐 어린값이겠지만. 그래서 그 탄소 배출량에 맞춰가지고 너희 나라는 이 정도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너희 나라는 이 정도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산업화가 안 된 후진국 있잖아요. 그럼 후진국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와요. 왜? 공장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적게 책정을 받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럼 적게 책정받으면 어떻게 된다? 산업 개발을 못해요. 왜? 공장 짓고 굴뚝에서 팍팍 연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는데 그게 얘네들이 측정하던 당시에는 산업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었잖아. 그때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산업국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영원히 밥 갈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조작이라고. 그리고 아시아나 채권이 상장 폐지됐대요. 이런 또 아름다운 기사가 나왔더라고. 응? 근데 이거는 그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 그 독일 기내식 회사랑 거래 끊고 중국하고 기내식 그거 계약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러다 갑자기 이게 웬걸? 막 화재가 나서 막, 그 같이 조인해서 만들게 했던 그 기내식 회사가 불타는 바람에 막 이상한 음식 갖다 아시안에서 막 제공하고 한 적 있었죠? 예. 그래서 나 그때도 그랬잖아요. 얘들 봐라. 중국하고 거래하네. 분위기 안 좋아질 텐데. 근데 역시나. 그래, 하이난 그룹. 맞아요. 하이난 그룹에서 하는 그, 뭐지? 그 또 기내식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불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응? 불쌍해. 그러니까 왜 반미 친중을 하고 그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미 친중. 반미 친중하면 위험하다니까. 이런다고 중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중국에다가 그렇게 똥구녕 벌리고 사대하면은 안 해줘. 응? 뭐야 이게? 이 모든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듯 지구온난화를 부정한 게 아니잖아. 원인을 왜곡했다는 거지. 그렇죠. 원인이 왜곡됐죠.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이라니까. 지금 지구의 자기장 문제로 이상한 기후 자체가 변했어요. 왜? 해류가 변하고 바람의 기류의 방향이 막 뒤틀리면서 지금 이게 지금 기후가 변해. 그러니까 이걸 이상기후라고 얘기하죠. 올 테니까. 이상기후예요,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예. LG도 조만간 갈 듯.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중국 화학공장 폭파 사건 마사지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터졌다면서요. 야, 근데 왜 우리나라 환경단체에 입 다물고 있지? 응? 원자력 발전소 만약에 그때 같이 해가지고 터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중국이 아시아 지부 회장으로 돼 있잖아. 그린피스. 그 짱깨. 지금 당장 중국 소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소주에 가서 그 화학공장 폭발한 데 가서 그 환경 관련돼서 데모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저기 옆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치워라. 왜?
자칫 잘못해갖고 같이 터질 뻔했잖아. 하고. 왜 거기 가서 대화 안 해? 응? 진짜 웃긴다. 뭐야 이게. 박사님 현재 1767명이 신청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아예 올리지도 않고 있네요. 왜? 이게 뭐 실시간 인기 동영상이라도 돼요? 약간 인기 동영상에 아니야 이거 실시간 인기 동영상이지? 이건 여기서 안 보이네? 처음 하는 거라 어차피 검색이 안 돼. 처음 하는 거라 어차피 검색이 안 된대요. 이거는 좀 뭐랄까 그 자료가 쌓여야 됩니다. 영상이 좀 쌓이면은 그때부터 그 인기 동영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피스가 작동을 안 한다고요. 아니 왜 후쿠시마 발전소 터졌을 때 난리치고 했는데 왜 중국에서 하는 거는 난리를 안 쳐? 뭐 이런 이따위 조직이 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 친중단체다. 그렇죠?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 금리가 연 4%대라서 자영업자 맞춤 대출 3종 세트 6천원 풀린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이거 망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연이자 4%이지만 이거 나중에 이자 또 올라갈 거라고요. 이자 안 올릴 수가 없어. 나중에 경제 나빠지면. 근데 자영업자한테 계속 대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사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대출을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자꾸 대출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빌려갖고 더 빚을 진다고.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경제 위기 오면 망한다.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대. 근데 이거를 왜 아직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갈까? 어? 그리고 왜 아직도 문재인을 이렇게 지지할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주식 거래 정지.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뭐 황제 이탈리아 정부. 신문 기사 보면. 그리고 요 기사. 요거는 제가 미세먼지 때 또 따로 하려고 그래요. 미세먼지 편을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갤럭시 S10 5G 폰이 150만 원이고 5G 전환 비용이 35만 원 해갖고 이게 뭐야?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또 시민단체가 나와. 여기 보면은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쪽은 갤럭시 S10 5G와 S10 플러스 두 제품의 사양 차이를 고려해도 가격 차이가 크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뭐 등등등 써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 얘네들이 삼성을 죽이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세무조사,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이재용 회장 그 부회장 그 누나 뭐 프로폴리스 이거 했다고 또 걸었죠. 세무조사 하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또 반도체 지금 친환경 한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 스톱시키고 화력발전소 이거 하다 또 화력발전소 냄새 난다고 또 치우라고 해서 전기가 자꾸 부족해지니까 삼성 반도체 쪽에 삼성이 자체적으로 750억을 투자해갖고 변압기를 만들죠. 왜?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삼성 임원 4명을 체포했죠. 무슨 환경안전 관리법 어떻게 잘 안 지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그 삼성 괴롭히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계속 지금 의도적으로 삼성을 까요. 근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만든 LG 기업은 쫑기랑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5G를 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삼성 갤럭시 5G 폰이죠. 이거 5G랑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5G. 5G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삼성, 에릭슨, 화웨이예요. 그 중에 삼성이 가장 강력해요. 이게 예매기님, 개돼지 탈출할 수 있도록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5G 기술을 놓고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5G를 한국의 5G, 즉 삼성의 5G를 세계 스탠다드로 잡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고정 수입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이 세계 이동통신의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못하게 방해할까? 그러면서
그 삼성을 죽이고 있는데 그 삼성과 경제관계에 있는 LG 그리고 삼성과 경제관계에 있는 화웨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싸구려 화웨이 그 핸드폰을 출시하고 화웨이 5G 이런 거 그냥 전자통신 기판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또 이렇게 LG U+에게 많은 특혜를 주죠. 왜 그래? 응?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을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저쪽에 저기 그 공기청정기 하나 샀습니다. 삼성으로. 피똥 싸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후원금에 성원을 입어서 하도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